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사흘 차인 어젯밤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또다시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이루어진 이번 도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전례 없는 역대급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술핵 배치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골드버그 주미 대사는 한반도 핵 무장론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북한이 어젯밤에 또 포격 사격을 했습니다.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격을 지금 감행한 거고 지난 14일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합의 위반이다.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게 어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해상 완충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보통 명사로 쓰는 거고요. 예. 9.19 군사합의 때 쓴 정확한 표현은 상호 적대 행위 금지 구역. 그걸 그냥 우리가 완충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서해하고 동해상에 각각 그 완충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서해상으로는 NLL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 해서 135km에서는 그쪽으로 서해상으로 사격을 못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NLL이 그냥 쭉 그 일직선으로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꺼 있거든요. 거기서 네. 북쪽으로 남쪽으로 각각 40km씩 해서 80km 그 안쪽으로는 사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14일 날 560발인가 쏘았을 때도 북한은 그 안쪽에서 쏘았고요. 예. 어젯밤에 250발 쏜 것도 바로 이 완충구역 내에 쏘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가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흘 만에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4일 날 이제 북한이 560발을 새벽에도 발사하고 또 야간에도 발사하고 그 와중에 이제 또 SRBM도 한 발 발사했는데 그때 발사했을 때는 북한에서 아무런 뭐 발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쏜 것은 총참모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발표 내용이 한국이 지금 그 호구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부터 호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그 북침 훈련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한국이 계속해서 포병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이 포병 사격하는 것은 명확하게 9.19 합의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사 분계선 남쪽 5km 이내에서는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도 못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이런 그 포병 사격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훈련장들이 전부 다 그 밑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더라도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완충구역에 발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완충구역 쪽으로 발사하지도 않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북한의 총참모부에서 이렇게 북침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도발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호국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당대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가 지배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이 예상을 깬 좀 이례적인 행동이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이 아마 월요일부터는 잠잠해질 거다.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일중 전회가 열리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총서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 제20차 중국의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주고받은 그 축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네.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 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냈는데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정세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 북중 두 나라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월 25일부터 10월 9일 그 사이 한 15일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을 훈련 주도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비판했다라고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크게 일면에 그걸 실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북중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자 이런 의도로 자기네들이 해석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북한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총참모부가 이렇게 발표를 한 이유는 네. 지금 현재 중요한 20차 당대회 기간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이 남조선이 북한이 얘기하는 우리 한국이 지금 우리 북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러니 중국 너도 여기에 동참해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한국과 미국한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축전 주고받은 걸 공개하고 사실 뭐 북한에서도 공개했지만 중국에서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이 뒷배를 자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좀 경고를 자중해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또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이번에 이제 도발하는 것은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 호국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거는 제20차 당대하고 무관한 거다. 그러니까 너 이해해야 된다. 필요하면은 너도 여기에 뭐라고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축전 주고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이 이제 다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제20차 당대회를 두고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뭐 수천만 명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옆에서 지금 이렇게 그 잔치상을 벌리고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축전 내용상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껐습니다. 예. 그 네. 우리 남측으로 하여금 도발을 계속하게 하는 그러니까 도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 군사 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도 북한에게는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것은 북한은 무슨 합의해놓고 이거 파기한다고 별로 뭐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저기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 남북 공동 성명 뭐 그게 사실상 다 사문화되고 파기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먼저 이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예.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우리 한국 정부도 9.19 군사 합의를 먼저 파기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현재 북한 이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한 상황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 안보전략실 실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술핵을 그래서 한반도에 재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관련 입장을 냈죠. 어떤 내용이죠? 예, 뭐 한국에 대한 그 확장 억제는 변함이 없다. 철통 같다. 한미 동맹은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조금 이제 잘못 나와서 보도된 것들이 있는데 골드버그 대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거죠.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러시아에서 촉발이 됐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핵무기 쓴다고 그러잖아요. 또는 지금 북한에서 촉발이 됐던 북한은 계속해서 김정은이가 전술 핵 운용 부대들에 대한 훈련 지도를 15일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니 무슨 핵무기를 사용하고 뭐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였지. 한국 사회 내에서 전술 핵무기의 그 어떤 도입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 여론조사한 걸 보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는 납니다만은 한국 핵무장 해야 된다는 게 55에서 6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자신의 직책이 주한 미 대사이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대한국 확장 억제 정책은 확실하고 철통 같으니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자체가 바로 이런 억지력의 상징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담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사실 그 전략적, 뭐 실질적 그 핵 공유 이런 걸 미국에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좀 상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이야기였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답변을 보면 이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의미는 재래식 무기 정도의 보안, 이런 확장 억제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반대 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억제력을 발휘하면 이거 직접 억제라고 그러고 네. 우방국이나 동맹에 대해서 억제력을 제공해 주면 그걸 우리는 확장 억제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세 개예요. 네. 하나는 핵, 두 번째는 미사일, 네. 세 번째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 이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 전부 다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확장 억제력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핵이 들어갑니다. 핵을 통해 가지고 핵 우산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해 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F-35 또는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 또는 항공모함 또는 그 전략 잠수함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 배치시켜 가지고 이런 억제력을 발휘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보고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왜 한국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안해할까요? 저는 초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한국의 우리 저기 사회 내에서 계속해서 핵 무장론이 일어나느냐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은 이제 핵 무기가 너무 고도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말 7번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을 갖다가 훈련 지도하면서 네. 핵 공격 능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비핵화에는 나갈 생각이 없고 대화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 북한의 핵 이 도발에 대해서 억지력을 갖고 있느냐? 그 기껏 해봤자 이제 삼축 체제가 있는데 네. 삼축 체제가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킬체인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전략 자산이 소위 말하는 이제 탐지하고 추적하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정찰 위성도 없죠. 그리고 이제 뭐 그거도 정찰 저기 무인기는 있지만은 다른 수단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들이 전부 다 요새는 해피 기동을 하면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격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불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킬체인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더더욱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철통까지 해주고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주고 주한미군이 있다라고 하지만 신뢰성에 이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를 쏘았다. 그런데 미국이 전술 핵무기 쏘았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를 그렇게 거의 버금가게 균형되게 쏴주겠느냐. 그렇게 쏘게 되면은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이 북한의 ICBM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텐데 네.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쏘겠느냐. 네. 이런 데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는 확장 억제력에 대한 그 신뢰성에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니 그러면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공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핵 능력을 가지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한번 보세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항공모함하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가진 네. 핵추진 잠수함 그거 한반도에 상시 배치해버리면 미국이 전 세계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그거 둬버리면 이 붙박이 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전략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또는 나토식으로 핵 공유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의 미국의 정부의 스탠스나 또는 뭐 미 국무부 장관의 얘기나 뭐 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금방 이것을 이렇게 허용해 주거나 이렇게 수용할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니까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미국 측에 전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불안한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B1B가 괌에 전개가 됐다라는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미군에서 주시를 하고 있고 신뢰를 가져가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거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연계해 왔다라고 보는데 북한의 이제 7차 핵실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제20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 미국의 중간 선거 있기 전까지 한 10일 정도가 가장 이제 유력한 시기라고 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제20차 당대회도 존중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7차 핵실험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한미 대규모의 연합 공군 훈련을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괌에 B1B라고 하는 죽음의 백조라는 전략 폭격기를 배치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전략 폭격기가 그렇게 한미 간의 대규모 공군 연합 훈련을 할 때 과연 전개될 것인지 안 전개되지 않을 것인지는 모르지만 B1B가 괌에 와 있다는 그 자체도 뭐 억제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